자, 제112회차 전산 세무 2급 문제 5-2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에 입사한 사원 김민수의 2023년 기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이전 근무지와 관련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 명세 탭, 나머지 연말정산 자료에 따라 부양가족 탭, 의료비 탭 입력하고 연말 입력 탭을 완성하시오입니다. 단 제시된 자료 외에 소득은 없습니다. 본인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져갑니다. 연말정산 한번 해볼까요? 연말정산 시즌이거든요. 이미 끝났지만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4번은 F2번 누르고요. 김민수를 줍니다. 자 지금 총급액이 지금 1750만원 됐는데 원래 이 문제가 총급액이 대체로 한 5, 6천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급문제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보니 가족사항부터 한번 봅시다. 부양가족 자 클릭합니다. 자 넣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1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사람의 신상 정보부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소득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공제가 되나 안 되나 이제 한번 확인해 주는 건데 일단 여민지부터 한번 봅시다. 여민지는 배우자고요. 근로소득자인데 총급액 500만원만 있어요. 공제돼야 안 돼요? 되죠. 총급액만 있으면 500만원까지는 되죠. 그 다음에 김수지 2010년생이고요. 일시적인 문의 창자소득 50만원. 어차피 뭐 저기 분리과세 요건은 300만원 이하까지는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50만원이면은 공제되는 거죠. 넘어가고 김지민 초딩 다시 초등학생 소득 없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한민여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60세 이상인 거는 맞고요. 근데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이 1000만원 있어요. 자 이거 금액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예전에 저희 어느 카페인가 한민여 뭐 말이 많던데 근데 말이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금융소득금액이라고 하면은 기준금액이 있어요. 얼마냐면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만원 이하면은 소득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분리과세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 해외에 있는 거 빼고요. 근데 2천만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소득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금융소득이 얼마 있어요? 지금 한민여가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갖고 있는 거니까 분리과세 요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잡혀요. 그래서 이분은 60세 이상으로 해주되 장애인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60세 이상 해가지고 장애인.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해놓고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요. 60세 이상 해놓고 체크해도 되고요. 사실상 뭐 큰 논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입니다. 자, 김민수의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명세 자 클릭합니다. 자, 일단은 종전근무지를 한번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종전근무지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종전근무지를 자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는 네. 자, 이게 좀 제가 지금 이게 칸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 제 오른쪽입니다. 제 오른쪽 납세조합 종전 종전이에요. 여기 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강일전자입니다. 자 종교 아니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고 근무기간 감면 없고 그 다음에 급여 상여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건 없어요. 뭐 비과세 되고 뭐 그런 건 얘기는 없고요. 4대 보험 이제 넣어주면 돼요.
자, 건강보험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큰 문제 여기인데, 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인데, 여기서 볼 때, 보지 말라는 부분은 어떤 거 보지 말냐면은, 이 부분을 보지 말라고 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 기납부세액인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그 전근무지인 강일전자 있잖아요. 강일전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한 거예요. 연말정산을 진행을 했는데, 이 금액만큼이 지금 내가 미리 납부한 건데 남은 금액인 거예요. 남은 금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낸 거죠. 세금을 낸 거니 이거에 대해서 2월 달에 다시 재정산해라 라는 의미예요. 해서 다시 다녔으면 재정산해라. 재정산해서 뭐 어떻게 해결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금액 결정세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정산이 안 된 거예요. 미정산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미정산 금액에 해당하는 32만 5천을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32,500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총 금액이 이제 전 근무지 합쳐서 5,925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32만 5천원 종전에, 그 다음에 현재는 97만 6,08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반영해 준 거고, 종전 근무지는 내가 입력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험료부터 한번 볼까요? 보험료는 나이 제한 봅니다. 소득 제한 다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로 해당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김민수 자동차 운전자 보험료하고 한민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에 이제 해당하는 이름에 김민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김민수 이름에 여기에 보험료에 더블 클릭해서 금액을 넣어줘요. 115만원. 그러면 12%만큼 해당이 되고요. 한민여는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기 때문에 120만원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서 종료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료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 나이 제한, 소득 제한 다 보지만 여기서 부로 해당하는 부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자 클릭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입니다. 자, 의료비인 경우에는 여민지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금액은 얼마냐면은 300만원이고요. 실손 있습니다. 100만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김수지 60만원인데 한도 얼마예요? 50만원까지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250만원하고 50만원, 즉 300만원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250만원. 죄송해요. 250만원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소 3% 이상은 써야 되니, 자, 이 금액에서 250만원 해주면은 아마 이 금액만큼 공제가 될 거예요. 722500만큼 아마 공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교육비는 여기 부양가족 탭에 클릭을 해서 김수지, 김지민, 한민여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김수지, 자 클릭합니다. 자, 김수지의 교육비 넣어줘요. 중학교 특별활동비랑 영어학원비 있잖아요. 영어학원비는 공제돼야 안 돼요. 김수지는 중학생이라서 공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영어학원비는 제외고요.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만 포함이 돼요. 20만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김지민입니다. 현장 체험학습비 40만원에 태권도 학원비. 김지민도 역시 초등학교 이상이기 때문에 태권도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미취학 아동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 방심하다가 이거 큰일 나죠, 이거는. 현장 체험학습비는 한도 얼마예요? 30만원까지죠. 자, 이거 한도도 게다가 또 잘못 놓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도는 30만원까지 체험학습비.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한민여가 지금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인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하면은 공제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돼 있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반 교육비인 거예요.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게다가 직계 존속이잖아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인데 등록금이다 그러면 되는 거고, 배우자가 아닌 직계 존속은 일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라 하면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히 한민영에 대한 그런 큰 논란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신용카드입니다. 자, 신용카드 등기. 자, 클릭합니다. 자, 신용카드에 보면은 본인, 배우자, 모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다 입력해주면 돼요. 원래는 나이 제한은 안 보는데 소득 제한 보거든요. 근데 소득 제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 넣어주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넣어주면 되죠. 자, 볼까요? 자, 1987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그러니까 총 금액에 나머지 금액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민지, 직불카드 얼마? 120만원. 한미녀, 현금 영수증 500만원.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끝인 거죠. 근데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입력이 아마 다 땡겨와져요. 이렇게. 자, 이 땡겨와지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 연말정산 정리한 금액을 보면은, 자, 이것까지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마무리 안 해준 경우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해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납부로 지금 나와있는데, 납부는 그래도 운이 좋네요. 17,700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고, 비록 환금 못 받았지만 이 정도면 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 다시 수정할게요. 아까 여기 잘못 넣었는데 장애인의 120만원 여기 수정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수정했고요. 연말정산 입력에 제가 아까 실수 나와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47,290원만큼 환급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자 모두 다 끝났습니다. 실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논란이 되는 한민영 논란된 거 전혀 없었고, 근데 이게 수험생분들이 보면은 이제 수험생 보는 관점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이미 합격한 사람 관점 입장하고는 조금 이제 보는 게 좀 다르죠. 사실 이제 기업에 있다 보면은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확실히 보면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좀 무난하게 나왔는데도 합격률이 좀 많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하고 아마 전표 문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체감상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짜잘한 실수들이 좀 이제 많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보이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급하게 하면은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꼭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세무 2급까지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부분에 뻗어나가고 싶다면 너무 자격증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꼭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전사세무 1급도 법인 조정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법인 조정을 확실히 해야지만 세무 1급 준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4월 첫째 주 시험 꼭 잘 치시길 바랍니다.